때 15년도 시험은 김중술 선생님이 냈습니다. 너무 김중술 선생님 냄새가 많이 나요. 김중술 선생님의 사례로 있는 임상심리학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신출문제는 내고 나머지는 이제 기출해서 낸 거죠. 김중술 선생님이 18년도에 퇴임하셨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 문제 내고 퇴임하신 거죠. MMPI 2, AGGR, PSYC, NEG, 인터, INTR, 디스컨트롤 요 네가 5가지 성격 오요인 명칭이 있죠. 요 기호 틀리면 안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또 한글 이름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당도 척도 LFK 요것이 MMPI 1척도였어요. LFK. 나머지는 다 새로 생긴 LFK 빼면 했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6가지나 쓰는 거니까 LFK만 빼면 나머지 다 이거 쉬운 건데 못 썼을 수도 있죠. 모르시는 분은. 지능검사 상식에 영향을 주는 거. 상식 봅시다. 상식은 지식 책 많이 읽은 사람 좋죠. 공부 초기에 부모님들이 똑똑하신 분들 밑에 키우면 그다음 지적 호기심 있는 사람도 달라지고 학교 많이 오래 다닌 사람 달라지고 자 그다음에 외국에 살다 오면 잘 모르죠. 우리나라 상식을. 문화적 기회. 외국에서 학습상 경험. 이거 같은 말이에요. 2번, 3번. 자, 문화적 기회라는 거는 하류층에서 있었으면 모르잖아. 상식이. 뭐 맨날 일만 했다. 노동자로. 그러면은 달라지죠. 자, 그 다음 요게 조금. 환경에 대한 기민성. 상식이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모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상식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딘가에 빠져 있으면 일반적인 규칙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규칙. 그 특이한 짓을 하고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서 이 머릿속에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걸 줄여줘야 된다. 아이들은. 그런 의미예요. 환경에 대한 기민성이 발달하죠. 관찰이 잘 되면 대인관계가 풍부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써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함께 측정하는 능력을 물을 때다 있고 그다음에 특정하게 측정하는 능력을 물을 때도 있고 요것이 많이 나와요. 신경심리학적 분석이 요 부분과 신경심리학적 분석할 때 특징을 묻는 것과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요 소검사 묻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측정하는 건 실제의 전반적 범위 지식이죠. 측정하는 게 뭐냐? 언어 이해력, 지식, 장기 기억이죠. 결정성 지능이니까 기억의 인출, 결정성 지능, 지적 동기, 청각, 음성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말로 듣고 말한 거는 청각입니다. 글로 보고 쓴 거는 시각적인 거고. 신경학적 분석. 가장 좋은 병전 지능의 측정도죠. 어토상, 어휘, 토막, 상식. 이거 썼죠. 좌뇌 검사죠, 이거. 정보 인출의 실패인지를 가려내야 된다. 대충 말하는 건지. 자, 정보 인출의 실패인지를 가려낸다. 말을 못한 게 왜 그런지를 기억은 있는데 못 꺼낸 건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시도를 보거나 봐라. 낮은 점수가 많을 때는 학력이 짧은지 외국에서 살다 왔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찾아라. 측두엽 간질 이 소검사 손상이 가져온 측두엽 간질은 측두엽에 언어 이해와 기억이 들어있어요. 해마, 브로카 영역, 전두 측두엽입니다.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측두엽에 있어요. 전두 측두엽 앞 전두엽 쪽에 약간 옆에 전두엽 브로카 영역, 측두엽 귀 쪽에 베르니케 영역, 이해 영역이 있어요. 측두엽이라면 날 알아듣지 못하고 측두엽에 해마가 있으니까 기억을 꺼내 쓰지 못하고 기억하지를 못하죠. 행동평가, 행동평가를 좋아해요. 임상심리 검사는 행동평가, 행동관찰 이거 많이 행동평가 문제는 박영숙 선생님의 책에서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박영숙 선생님 책에서 뺏긴 거예요. 검사 목적이 내담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박영숙 선생님 책이 1998년도 책인데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심리학 1세대는 그 책으로 공부했다. 지금 교수 되신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죠. 50대 후반부터는 거의 다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질문집법과 같이 내담자의 반응 경향성이 방지된다. 반응 경향성이 있죠. 예예예 하는 경향이 있고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고 방어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게 방지된다. 그다음에 비교가 가능하죠. 점수 척도가 되니까. 자, 그다음에 방어적 경향, 질문지, 사지선다형 같은 거로 질문지 yes, no로 묻는 거든 질문지를 물으면 이거 묵종적 경향성이라는 거는 질문지가 묻는 대로 그렇다라고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 뜻이에요. 방어적인 것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반응하려는 경향. 자, 행동평가 왜 중요하냐? 행동 관찰을 척도하는 게 행동평가예요. 심리검사 MMPI 그건 행동평가 아니에요. 그건 주관적 보고예요. 객관적 정보를 취하는 방법. 하루에 담배를 몇 개 피우느냐, 오줌을 몇 번 넣느냐, 뭐 이런 게 객관적 정보를 구하는 행동평가였죠. 지능검사 그런 건 행동평가 아니에요. 행동의 정도를
척도화하는 게 행동평가예요. 자, 정보를 얻는 방법은 주관적 정보가 있고 객관적 정보가 있어요. 주관적 정보는 자기가 보고하는, 그다음 객관적 정보는 우리가 관찰하는 거,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은 정보죠. 자, 행동평가는 객관적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행동,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거를 수치화하는 게 행동평가예요. 아시겠죠? 자,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이거는 객관적 검사가 행동평가는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검사예요. MMPI 같은 검사. 투사적 검사는 로샤 검사 같은 거, 그린 검사가 돼요. 객관적 검사가 객관적 정보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검사의 객관적 검사는 MMPI 같은 검사는 주관적 정보를 얻는 검사예요. 그가 말한 그대로는 전부 다 주관적 정보, 그가 보고한. 근데 내가 검사자가 관찰한 거, 이렇게 척도화된 것들이 객관적 정보죠. 자, 그래서 객관적 검사 반응이 제한되죠. 검사지에 반응한 거니까 심층 심리 파악이 어렵죠. 그다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반응이 왜곡돼요. 이런 방어적인 때문에. 그다음 표준화가 좀 어렵죠. 객관적 검사는. 그다음 투사적 검사의 문제점,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죠. 검사가 표준 점수 전환이 어려워서 다른 검사와 비교하기 어렵고 상황에 민감함으로 결과가 이때 검사한 것과 저때 검사한 것이 달라지죠.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 분석에 어렵죠. 롯이 어렵잖아요. 그림 검사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비효율적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장점, 객관적 검사는 해석이 채점 실시요 간편하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그다음 검사 결과가 가외 변인의 영향을 덜 받고 비교가 가능하죠. 검사 간. 투사적 검사의 장점,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내죠. 방어가 어렵고 반응이 풍부하죠. 제한되지 않고 그다음 무의식적 특성, 심층이 반영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14번 정신분석 개입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전이에요? 카타르시스예요? 통찰이에요? 역전이.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적은 통찰입니다. 통찰, 뭘 통찰하는 거죠? 현재가 아니다라. 무엇이죠? 현재는 뭐의 반복이죠? 과거의 반복은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걸 깨닫는 게 정신분석적 치료의 목적.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정신분석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가 아니다. 현재 생각과 감정, 행동은 과거의 반복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죠. 과거의 영향에 의해서 감정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면 통찰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내가 증오할 대상이 아님을 깨닫는. 자, 정신분석적 치료의 기법. 탐색, 과거 탐색이 중요하죠. 그다음 전이 패턴을 찾아야 되죠. 그다음 현재와 연관 지어주는 게 해석이죠. 왜 지금 탐색을 주저하느냐, 왜 이런 해석을 싫어하느냐, 그걸 저항을 분석하는 거죠. 실제가 뭐가 들었어, 네 마음속에. 그래서 실제를 찾기 위해서, 무의식을 찾기 위해서 꿈 분석, 자유현상, 방어 기제를 분석한다. 치료자에게 전이가 일어나는 유형 3가지. 이때 15년도 문제 어려웠어요. 융합전이. 이거는 전이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엄마와 아이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니지만 거울처럼 볼 때가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르다라고 알겠지만 나는 애기고 엄마는 아빠는 어른이고 그래서 나는 열등감을 갖고 우상으로 보죠. 아버지를 우상화하죠. 요럴 때가 있는 거죠. 이 전이가 나타나는 거. 우상화전, 이상화전. 이 세 개의 전이가 나타나는, 그 가장 초기의 전이 형태고, 그 다음 발달된 단계고, 그 다음 조금 더 크면 부모를 알게 되면서 열등감인 거죠. 그 세 개의 전이가 다 나타난다. 이게 융합전이가 일어나면 뭐죠? 너와 나, 내 마음 말 안 해도 다 알아야 되잖아. 너랑 나랑 연결돼 있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융합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말 안 하면 모른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는 모른다. 당신의 마음에서 말하지 않는 건 알 수 없다. 난 노행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우리 자, 그다음 쌍둥이 전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르다. 너랑 나랑 내가 어떻게 똑같냐. 당신의 모습은 당신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다. 비슷한 점을 찾죠. 투사가 일어나서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막 싫은 느낌이 나는 사람들은 대개가 내 모습이더라고요. 투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좋아하는 내가 막 끌려. 그것도 꼭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해져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일렁이는 것은 저 사람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책임이 투사가 일으키는 감정. 요 쌍둥이 전이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남에게서 찾는지 투사를 찾아내는 거죠. 나와 너는 다르다. 개개인은 다르다라는 거를 너는 너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죠. 닮을 필요가 없다. 같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싫어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분석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쌍둥이전을 이용해서 이상화전이 우상으로 생각하죠. 롤모델로 생각하죠.
그죠? 아니면은 아버지랑 닮았다고 생각하면 싫어할 수도 있죠. 화를 내고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모습을 어떻게 치료자에게서 찾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이거를 당신의 부모에게 하던 행동을 나에게 하지 마라. 이걸 지금 깨닫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여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해봐라. 그럼 상당 부분 그 감정이 독특할 때는 부모에게 느꼈던 감정이에요. 부모에게 느꼈던 감정이 이것과 같지 않느냐? 그럼 맞다고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볼 때 이 감정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교정해 주죠. 자, 지금 요 얘기를 설명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은 글을 읽고 쓸 준비를 하세요. 기출문제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26번.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조현병이라고 썼어요. 책을 쓸 때. 근데 나중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책을 바꿨어요. 꾀병으로. 왜 바꿨느냐? 샅샅이 뒤졌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서를 주고 뭐냐라고 묻는 거는 함정입니다.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 제일 많은 진단명이 임상심리사 1급 정도 되면 2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꾀병이 제일 많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꾀병 써요. 환청이 주된 증상, 피해망상이 있고 6, 8번 척도가 75T로 나오고 러브컴, 알로우구, 컨템이 많다. 특수점수 유효하다. 조현병 같으죠? 심하죠? 그래서 조현병으로 썼지 저도 책을 쓸 때. 근데 단서가 뭐예요? 8번 척도가 75로 나오면 안 돼요. 조현병은 어때요? 이건 만성 조현병이잖아요. 만성 조현병은 자기 상태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요. 병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이걸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번 척도가 낮아요. 70 이상 뜨지 않아요, 대체로. 알겠죠? 이게 거의 정상 범위 안에 뜹니다. 8번이. 만성 조현병일수록. 그러니까 꾀병이다. 근거는 뭐다? 8번 척도 7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 보세요. 항상 시험을 볼 때. 조현병 진단 기준이 뭐죠? 활성기 증상,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그중 두 개가. 그다음 1, 2, 3 필수 셋 중에 하나 포함돼서 증상 두 개가 활성기 증상이라고 그래 이걸. 1개월간 계속 나타나야 되고 이 활성기 증상은 한 1개월 나타나야 되고 그 뒤로 이게 사라진 것 같은데 뭐 엉망이 되는 거죠. 6개월 정도 이상해졌다. 그러면 조현병이에요. 자, 활성기 증상, 망상, 환각, 언어, 행동. 자, 지금 봐요. 이거 외우시는 방법.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여기 외부 세계가 있죠? 이게 들어오죠? 이걸 들어와서 지각한 요 세계 안에 여긴 외부께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들어와서 이상해졌어. 망상이죠? 밖에 있는 걸 이상하게 보고 있어. 환각이죠? 이거 이동시키는 게 뭐예요? 언어죠. 여기 밖에 있는 거, 막 헛것이 보여. 그림, 헛것, 들려. 헛소리 없는 게 보여. 밖에도 고장나고, 들어오는 과정도 고장나고, 들어와서도 고장나요. 밖에 헛거 없는 게 봐. 외부가 고장났어요. 과정 2번. 언어. 이동시키는 거 언어. 들어와서 고장나 3번. 셋 다 고장난 거예요. 밖에도 고장나고 중간 경로도 고장나고 안에 내부도 고장나고. 환각을 본다는 건 요 밖에 헛것 보는 거. 환청, 환상, 환촉 밖에 고장난 거. 언어 여기 중간 과정 경로. 행동 요 밖에도 나갔죠. 행동으로 나가죠. 밖에 행동도 고장나. 안팎이 다 고장난 거예요. 자, 그거를 5개 활성기 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환각, 언어, 행동, 음성 증상은 사라진 거예요. 평소에 있던 행동이. 이 5개 중에서 1, 2, 3이 필수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 또 들어가고 2개의 활성기 증상 몇 개월? 1개월. 요게 필수고 그 다음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 그 다음 질질 끌죠. 이상해지죠. 사람이 사이코틱해지죠. 전체 유병기간 6개월. 6개월 이전에는 조현병으로 진단하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졌는데 얘 막 헛것을 보고 그래요. 잠시 나타난 걸 조현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조현 양상장애라고 해요. 6개월을 넘겨야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활 2개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 요즘 전쟁터에 활 2개 들고 나가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하죠. 조현병이지 뭐야. 활 2개 들고 양손에 2개 들고 전쟁터를 나갔어. 활 2개 들고 나가는 건 요즘에 어떻게 해. 조현병이지. 이렇게 외우셔. 그러면은 안 잃어버려. 활성기 증상 2개. 그리고는 활 2개 들고 갔다 왔는데 전쟁터에 갔다 와서 사람이 해롱해롱해졌어. 후유증 6개월 가더라. 그러면은 조현병 진단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꾸며야 돼가지고. 활성기 증상 2개, 1개월, 전체 유병기간 6개월. 이렇게 해서 조현병 외우시고 그다음에 제2번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현상은 제가 좀 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중 구속, 더블 바인딩. 이쪽으로도 못하게 하고 저쪽으로도 못하게 하고 이중 메시지 보내는 거죠. 이것도 조현병과 관계가 있어요. 자아 경계가 붕괴된 거죠. 내가 경계, 나와 너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환청과 실제와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전두엽 손상입니다. 그다음에 슈나이더 1급 증상 지난번에 했었죠. 11가지. 환청과 대화하고 막 그러는 거. 요게
조현병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만일에 받았다 그러면 요거로 쓰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답은 expressed emotion. 여기 지금 요 이들을 놓치면 답을 틀려요. 감정을 표현했는데 내 맘대로 표현이 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나와. 내 감정을 누가 움직여. 그 뜻이에요. made emotion입니다.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내가 감정을 표현이 되네? 누가 만드나? 이게 조현병. 그래서 요게 나타나면 제2병과 가장 관련이 높아요. 이거는 그래 주입된 감정은 누가 만든 거야? 부모, 아동기. 그러니까 내가 보는 현실이 있고 부모가 주입한 현실이 있어. 이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조현병이 나타나요. 부모의 조정 때문에. 그래서 expressed emotion을 잘 이해하라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는 혹시 책 읽는 분들은 좀 더 읽어보세요. 이거 expressed emotion은 피동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재발률을 높인다. 2급 시험인데 이게 나왔더라. 어렵죠. 자,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간섭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해야지, 기뻐해야지. 왜 애들 막 공부 엄청 많이 시키는데 안 힘들어? 그럼 괜찮다고 재밌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 막 굉장히 학대를 많이 하는데 부모님 존경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익스프레스. 피동적인 감정이 인간이 망가지는 중요한 통로다. 감정을 정확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뭐예요? 몸 안에 갇혀 있지. 몸과 머리의 분열이 expressed emotion, 분열이가. 자, 정서의 과잉이 있고요. 비판적 언어를 쓰고 적대적 감정을 표현하는 가정에서 이게 부모들이 이런 반응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특징, 환자가족, 조현병 환자가족을 설명한 가장 부적절한 거. 이중 구속, 이중 메시지를 씁니다. 거짓말한다 뜻이에요, 이거는. 알았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못 알아차리니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갈등, 사사건건 부딪힌다. 자녀에게 과잉 간섭해서 감정까지도 주입한다. 오하고 불분명만, 이거 이중 메시지 쓰면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건 아니에요. 내질러요. 실컷 다들. 근데 고장난 감정을 내질르는 거. 자, 2번이 답입니다. 너무 많이 표현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39번 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D0, D 점수가 0이에요. 그럼 뭐예요? 현재 고통스럽다. ADHD 뭐죠? 평소는 괜찮았다. 평소는 스트레스 처리를 잘했다. 0은 평균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0이면 지금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근데 0보다 작으니까 현재는 힘들다. 그럼 뭐예요? 평상시 잘 살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보통 사람만큼은 스트레스 처리를 했다 그 얘기죠. 평소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상황적 스트레스가 있다에 그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는 상황적 스트레스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요 상황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평소는 어땠다? 보통 사람만큼은 산다.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보통 사람만큼 잘 처리하고 살았으나 현재는 상황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평소보다 힘들다. 이거 뭐죠? 평소죠. 평소는 그럭저럭 살았다. 지금이 힘들다. 지금의 고통이에요. D 점수는. 마이너스 1 정도면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다예요. D 점수가 마이너스 2 정도부터는 아이고 너무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예요. 자, 그 다음에 알리비티를 적용하기 힘든 4개의 군. 알리비티. 이거 인지치료죠? 인지행동치료죠? 지적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치료 동기가 낮으면 안 되죠. 네가 고쳐줘. 나는 몰라. 그런 사람들 안 되죠. 마술적인 해법을 찾는 사람들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성장애, 성격장애 너무 지나치게 편향된 사람들 안 돼요. 성격장애자들 안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편협한 거 망상에 가까운 거잖아요. 문제가 고착화된 거 만성. 그 다음 자기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 안 되죠. 이거 통찰력 있어야 돼요. 현실 검증력이 없는 사람들, 정신병 환자들 안 되죠. 그 다음 위기 사례 안 됩니다. 위기 사례에다가 인지행동 치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면접 시험 연습시키는 걸 하다 보면은 위기 사례인데 인지행동 치료 적용하는 사람 많아요. 알겠죠? 위기 사례에 알리비티 적용하면 인지행동 치료 적용하면 안 돼요. 알리비티 원래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 했죠?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이렇게 하지 말고 인지, 정서, 행동 세 군데로 접근한다. 지정행 치료가 맞다 그랬죠. 인지적 기법, 토론, 논박, 강의, 교육, 정서적 기법 세 가지 쓰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수치심 공격법, 심상법. 그런 거. 이 역설법도 어느 책에는 정서적 기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느 책에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책마다 틀려요. 역설법. 자, 그 다음에 행동적 기법. 역설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요상하게.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체험적 기법이죠. 역설적 기법. 그 다음에 행동수정 토큰법. 인지치료를 주로 많이 쓰죠. 알리비티.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거. 이거는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좋아요. 5가지. 논리적 논박, 논리적으로 맞는가, 대안은 없는가, 그게 당신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증거는 있는가, 실용적 효과적인가, 도움이 되는가, 논박.
논박에 5가지 종류를 써라 그러면 5가지 쓰시는 거예요. 질문 5가지,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거예요. 핵심 신념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잘 보세요. 자동적 사고를 수정하는 질문 5가지예요. 뭐 쓰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 문답법 쓰라는. 요거 첫 자리 따서 프로 생생한가? 생동감을 주는가? 기분에 도움이 되는가? 실제에 도움이 되는가? 다른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당신 인생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따서 pro라고 할 수. 이 중에 논박 중에 핵심이 대안은 있는가?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인생 철학과 맞는가? 증거는 있는가? 이 3가지가 더 기본이다. 앨리스가 말했을 때 이 3가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머지 2가지는 파생적인 거다. 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시험이 지금 나왔는데 이걸 보고는 김중술 선생님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김중술 선생님의 책에만 나와요. 지금 도서관에 가다가 맞은편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할까 다 그냥 지나갔는데 저쪽 지나가는 사람들이 까르까르 웃어. 그때 그 자기가 느낌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언뜻 들어온 거죠. 자동적 사고죠. 그래서 돌아와서 울었어. 그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끝났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남은 생활을 고민하기. 2개의 답안지를 주고 칸을 메꾸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황, 생각. 여기 자동적 생각이죠. 자동적 사고. 그다음 요걸 주고 요걸 줬어요. 이게 결국 뭐예요? A, 우리 앨리스식으로 말하면 A, B, 백의식으로 말해요. 여기 C죠. 상황이 있고 내가 해석에 따라 생리, 정서, 행동의 컨시퀀스 같죠. 결과를 이렇게 또 썼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사실 뭐냐면은 논박의 결과를 묻는 거죠. 자동적 사고를 수정할 때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보면 첫 번째 상황, 최근에 사건 뭐였지? 상황. 그때 감정은 뭐야? 그다음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얼마나 믿는데 대안 뭐야? 여기 4번이 지금 논박이죠. 요 4번에 의해서 논박을 하고 났더니 당신 생각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 자,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는 쓰라고 하죠. 이걸 여기까지만 써도 이렇게 써요. 분류를 해요. 쓰는 동안 내 생각이 바뀌어요. 결과가 나. 그쵸? 그래서 결과 이게 써보니까 당신이 따돌림 당할 확률이 얼마야? 이때는 막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평가해봐라. 30. 0에서 100 중에 얼마? 0에서 10 중에 얼마? 그때 내가 완전히 10이었지 이때는 정서. 여기는 이번에는 얼마야? 뭐 3 정도로 써보는 자체로. 그럼 지금 어떻게 하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이 써보는 자체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는 이 논박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논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BC를 써보기만 해라. ABC를 꼭 분류해서 써보기만 해라. 그러면은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결과. 이 결과는 이 써본 이 결과를 여기다 쓰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내냐? 이런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 김중수 선생님이 이런 머리를 쓸 수 있어. 문제를 꼬아도 이렇게 꼬아요. 자,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메꿨으면은 됐을 거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답인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추론에 의해서 있는 답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논박의 결과를 쓰는 칸이니까. 여기 결과 A, B, C가 있는데 A, B, C 또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A, antecedent, B, belief, C, consequence. 그거에 대한 결과. 이렇게 써고 나왔을 때 그 이펙트, 이거는 뭐의 번역이냐면 이펙트의 번역이에요. 제가요, 자, 비슷한 문제인데 애치양은 경제학 시간에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해서 조교에게 물어보고 싶었으나 조교가 무식하다고 비웃을 것 같다. 질문을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들었으니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건 인지행동 치료 용어예요. 행동 실험. 직접 생각만 하지 말고 해봐라. 남이라면 어떻겠는가? as if.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실패자, 바보, 무식하다. 행동해봐라. 행동 실험 뭐야? 생각만 했던 거를 진짜 물어봐라. 컨티넘, 연속선상에서 당신은 몇 점, 타인은 몇 점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 실험 해봐라. 물어보지 못했죠? 직접 물어봐라. 그 다음, 무식하다 그랬죠? 자기가 몰라서? 무식한 척 해봐라. 불성실한 척 해봐라. 어떻게 되나? 학점이 완전히 떨어지나 봐라. 컨티넘은 이해가 쉽죠? 타인의 관점. 너가 아니고 철수라면, 철수가 물어봤다면 무식하다고 했을까? 로샤츠표 4가지.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FD 형태를 이용해서 깊이를 보는 거죠. 원거리를 보는 거, 공간을 보는 거, 3차원을 보는 거. 이건 하나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3개 이상부터는
이거랑 비슷한 척도가 V죠. V는 비판적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V와 성격이 같아져요. FD도 많으면 V와 성격이 같아져요. 그냥 하나만 있어야. 하나도 없으면 자기 통찰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 다 했죠. 지난 이건 고통 T요. T1도 하나 정도 나와야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죠. 2부터는 집착형이고 0이면은 회피형, 애착을 싫어하는. 자, 그다음 이것도 저 김중근 선생님 책에 나와요. 자기 책에서 다 냈어. 주의하세요. 치료 목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탐색해야 되는 거. 초기 면담. 입원시킬지, 내원해야 될지. 그걸 탐색해야 되니까. 제일 위험한 건 자살이죠. 자살하면 바로 입원시키죠. 그다음에 생리적인 상태인 다음에 약물이 중독, 이것도 중독이면 입원시키고 해야 되죠. 알코올릭 같은 거. 그다음 사이코틱, 만성질환. 이거 만성질환이면 입원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 치료 목표란 뭐예요? 입원 치료할지, 내원해야 돼. 신경증 치료를 해야 될지, 그냥 면담만 해도 되는지, 약 먹여야 될지, 뭐 이런 거. 4개 따서 비누죠, 비누. 병의 경과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4가지는 병원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했죠. 첫째를 따서. 저항, 이거 했죠, 지난번에. 방어, 지난번에 했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했죠. 소외지표 구하는 거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살지표, 이것도 했습니다. 다 했네. 우볼딩 했습니다. 이것도 했네요. 기출문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신출에서 한 5개 정도 나와요, 보통. 근데 신출에서 아주 어려운 게 2개 정도 나오겠죠? 5개 정도에서 3개 정도는 손댈 수 있게 나와요.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게 한 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